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뭐 요즘에 핫한 종목 중에 핫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드는 종목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보시면 주가 또한 뭐 그거를 뭐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우상향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는 뭐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역사상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과거 한 2011년 뭐 12년 13년 요 이후로는 거의 뭐 역사상 신고가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까지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타점까지 좀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단순하게 원전 관련주로 가장 많이 이제 부각을 좀 받았지만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뭐 이게 너무 단순한 걸 수도 있지만 발전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기가 발전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발전소든 결국에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풍력이든 조력이든 파력이든 뭐 태양열은 조금 다르겠지만 뭐 태양열이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 힘, 수력이면은 물의 힘, 낙차의 힘, 화력이면은 말 그대로 이 증기압의 힘 등등등등 해서 이걸 통해서 뭐를 돌립니까? 발전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발전소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어느 발전 형태가 되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설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냥 원전 관련주다. 예, 원전 관련주다. 그러니까 뭐 체코에 원전이 세워지니까 원전 관련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주가 형태를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원전 관련주라고만 그냥 표현을 해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다. 요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본원적인 어떤 키워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보수 정권이 있고 진보 정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은 이제 원자력 발전, 이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뭐 중요시하고 원자력 발전을 키우자. 뭐 진보 정권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우리 언제까지 원자력 쓸 수 없잖아.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기입니다.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에도 발전기가 들어가고요. 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소 여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게 잘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의 어떤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 나오던지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어떤 정권의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 보수 정권이면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면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포트폴리오가 각 정권 에너지 정책과는 무관하게 이게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가 상승의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보수 정권이 되든 진보 정권이 된다고 해서 컨테이너선은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보수 정권일 때는 컨테이너선을 쓰고 뭐 진보 정권일 때는 컨테이너선 쓰지 말고 벌크선으로만 컨테이너 싣고 다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설비 자체가 양쪽 다 모두 필요로 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 따라서 수혜를 입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비수혜를 입는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전부터 해서 풍력까지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이 대선 주자가 뭐 풍력부터 해서 지금 계속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해외 수주도 계속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체코 수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프랑스의 어떤 소송으로 좀 삐걱거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외 수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전을 하려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러한 다층 뭐 다각적인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향후의 에너지 정책,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AI를 필두로 해서 이걸 위시로 해서 지금 전력 산업, 이 전력 사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뭐 ESS니 뭐 지금 뭐 원자력 발전 미국도 SMR 소형 원자료라든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결국 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먹고 이 전기와 열을 또 식히기 위해서 공조 시스템이 또 중요하고요. 그죠?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축이 과연 전력 생산인데 이 전력 생산의 한 축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은 엄밀히 말하면 AI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죠. 결국 AI 하려면 전력 수요가 증가가 되고 이 전력 수요에 맞추려면 어떤 발전소가 증가, 뭐 원자력 발전이든 뭐든 발전이 늘어나야 되고 이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설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사슬이 연결되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 일종의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지금 뭐 외국인은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기관에서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오늘 외국인이 기관이라든지 보험 투신 뭐 이런 부분에 더 상계되도록 그 이상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보시면 밑에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한 3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외국인과 3일 동일하게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 잘하는 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이렇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외국인들의 어떤 뭐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이든 외국인들의 평가상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점이다라고 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날부터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조정도 지금 어제도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좀 다시 되돌리는 캔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건 기술적으로 뭐 여기까지 뭐 11선 반등이다, 뭐 21선 반등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산업이라든지 결국에는 섹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발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간 대응보다는 중장기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 당연히.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뭐 6만 원이든 8만 원이든 꾸준하게 중장기 추세적으로 모멘텀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뭐 37,000원이 지지라인입니다. 35,000원이 지지라인입니다. 45,000원이 지지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떨어지면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당연히 이거는 뭐 오늘 들어가서 내일 파는 단타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접근하면 안 되겠고요. 그나마 이제 신용이 조금 초과가 됐기 때문에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현금 비중에서 분할로 해서 들어가고, 이제 목표가는 꾸준히 소위 말하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지금 현재 뭐 급격하게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횡보 이후 다시 한번 더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지 않을까. 한 6만 원까지는 최소한 한번 좀 보고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보면은 2월 이후로 이제 조정이 좀 나왔고, 4월부터 정말 이제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에 돌입하면서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정책, 그 다음에 원자력, 뭐 이 또한 마찬가지죠. 수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더블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겹치면서 이런 급상승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새 정부가 쓰게 되면 뭐 원자력이든지 이거 어떻게 해서든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라든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우리나라의 어쨌든 뭐 에너지 저장, 뭐 ESS부터 해서 어쨌든 이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정책적인 이슈로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면 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조정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매도 타점 어떤 구간을 찍기보다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중장기 추세적인 거 중요한데, 이거는 좀 분할적으로 조금 매수 타점을 너무 이게 한 번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좀 분할해서 같이 외국인들과 같은 포지션으로 좀 잡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 투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응하는 친구들인데, 금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들어와 있죠. 오늘은 뭐 지금 별다른 게 없는데 금투를 좀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쭉 들어온다라는 거는 충분히 한번 좀 중장기 추세적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몇 퍼센트죠? 한 5%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제가 010-4494-5019 저 주식 사단장한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한번 이 매수 타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서 꾸준하게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문자 시그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는 뭐 좀 잡아두면은 크게 어느 정도 조정 이후 이 구간대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기 어떻게 보시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잠시 쉬는 타점, 이렇게 조정을 준 거죠. 조정을 주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N자형 상승 파동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매도를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번 6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볼 만한데, 뭐 그 이전에 주가 추세가 완전히 또 꺾여 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매도 목표가도 한번 잡아서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 목표가 도달할 때 문자 좀 달라 이러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제가
한 6만 원, 뭐 4만 5천 원은 넘어갈 것 같고요. 한 5만 원서부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조금 떨어질 기미가 되는데 어쨌든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매도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아직 차익 실현 물량은 안 나오는데 결국엔 차익 실현 물량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던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뭐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가 뭐 대량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다고 해서 한 큐에 다 던지는 것보다는 일부 1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20 던지고 30 던지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던지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이게 막 장대 음봉으로 하루에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예, 이게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시총이 지금 얼마짜리죠? 시총이 26조짜리입니다. 27조짜리입니다. 27조. 예, 27조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한 번에 뭐 한 마이너스 10%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매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매도 대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 의료 A라든지 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욱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향후 몇 년 안에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라고 하는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 수 있죠. 분석을 통해서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다 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 번호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이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 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이 사이트 접속을 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 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4494에 5019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뭐 화두의 종목이다. 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지금 핫한 종목인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려드려야겠다. 물론 저는 지금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거나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력적인 가치가 있고 충분히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것도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 사이즈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점에서 매도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 아닌 이상 뭐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역사상 신고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냐? 가장 뭐 핵심 포인트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양쪽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둘 다 수익을 보는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이 주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든 원자력이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쓰고서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 이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또 전력 수요라든지 전력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 AI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전력 수급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보면 AI와 같이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세팅 포커싱 두고 있는 게 어쨌든 포커싱이 뭡니까?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다 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걸로는 지금 현재의 우리
현재의 어떤 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하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이제 열리는 어떤 산업을 하려면은 전력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 뭐 전력 설비, 전력 뭐 전선이라든지 뭐 다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의 어떤 이 소위 말하면 트랜지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쭉 끌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일단 최소한 6만 원까지는 한번 좀 뭐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목표가를 잡고서 끌고 가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문자 드릴 테니까 010-4494-5019로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모니터링 하면서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